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8일 체육주의 개혁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입니다. 진행 순서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그 내용 수정을 요청했던 사실과 거기 답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자유와 평등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최고급의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지녔던 것은 순수한 인류애와 사명과 열정과 책임으로 일관했으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제대로 풀려가려면 반드시 여기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입각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 앞가림조차 못했던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관행들의 연장선에서 진행되었던 현대사를 이해하고 승화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감히 상상도 못했던 상태에서 봉건왕조에 이어서 당연히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독재와 민주화와 보수와 진보라는 과도기적인 갈등 구도와 대립 구조에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벗어나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더 이상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교훈과 기회로 삼아서 반드시 우리의 실체와 실상을 이해, 승화, 포용하고 용서해서 단합해야 하며, 그래야만 참담했던 과거와 우리를 극복하면서 찬란한 국운과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 나는 대한민국에 참다운 진보도 보수도 없었다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정리되어 있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가 네이버에 내용 수정을 요청했던 것과 네이버의 답변을 공개하겠으며,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보수나 진보를 통합 검색하면 지식백과에 전국 사회교사 모임에서 올려놓은 아래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아마 정교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기원. 프랑스 대혁명 때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공화파가 좌측의 자리를 잡았고,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왕당파는 우측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루이 16세가 채용된 후 열렸던 국민공회 때도 서민들을 대신해서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왼쪽에 앉았고, 부자계층을 대표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지롱드파는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다는 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에 대한 우파의 정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우파이며, 우파 사람들은 정부는 개인이 부를 축적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각자가 부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도 함께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토를 달아 놓았더라고요. 물론 이 토를 잘못 달아놨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를 달아놓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자유롭게 부를 모으도록 내버려 두면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파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이나 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좌파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반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릅니다. 진보 좌파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해서 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유로운 경쟁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부 유럽에서는 좌파 정당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배출되어
복지 확대, 사회 재분배, 공공교육, 공공의료, 중요산업의 국가 소유,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등을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남쪽은 우파, 북쪽은 좌파로 이념적으로 나뉘어 민족이 분단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6.25 전쟁을 겪고 나니 사람들에게 좌파는 곧 북한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좌파는 곧 북한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제가 미리 언급을 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좌파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북한의 세습 독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얼마나 또 위험한지, 그걸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선을 그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권은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좌파, 좌익,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역사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우파라는 말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고 폭넓게 쓰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하면 흔히 반공주의, 재벌중심 시장경제 인정,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수 진영은 자신들을 한국 경제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진보하면 남한과 북한의 화해, 복지 확대, 민주화 확대 등으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보 진영은 자신들을 과거 권위적 정치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민주화의 주역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방금 여기 제 또 의견 하나 얼른 중요해서 추가하면은, 민주화를 이끌어낸 민주화의 주역들이라고 민주화를 이루어낸다고 해가지고 민주화 다음에는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서툴렀기 때문에 이런 독재니 민주화니 보수 진보니 이런 과정을 겪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민주화라 해가지고 독재와 보수 진보의 약점을 이용해서 민주화라는 별명으로 연장선에서 세습 독재를 얼버무리고 거기를 찬양하고 미화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를 방치해버리거나 묵인 동조하거나 두둔하고 비호하거나 오히려 찍소리도 못하고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잘못입니다. 이건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문제고요, 앞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좌파 보수, 좌파 우파에 이어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는 상대적이다라는 말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정당이 달라지는데, 보수에 가까운 당이 있고 진보에 가까운 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끼리 대립하고 견제할 때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 좌파적 성격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온건한 보수 정당이 복지 정책을 확대해도 좌파적이다, 남북한 교류를 확대해도 좌파적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단순하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단순한 구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좌파적이다라는 말이 진보정당에 충분히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을 겪으며 좌파 이꼬르 친북 이꼬르 북한이라는 등식이 통용되었던 과거 경험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은 잘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된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죠. 계속 하겠습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는 사실 상대적인 말입니다. 다른 당보다 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 정당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정당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도 모두 다르고 변화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들도 그만큼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이런 내용으로 아래 엉뚱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 이념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 존엄은 실현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더 강조하는 우파 정당과 평등을 더 강조하는 좌파 정당은 모두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도 맞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민주정치는 발전합니다. 이것도 뭐 그런 대로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정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싸우고 있다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싸운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에 의해서 생겨난 거지, 국민과 싸우고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국민과 제대로 싸운다는 것은 왜 국민과 싸워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열구도, 대립구도, 이제 그 아주 선동구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합리화하고요. 진보 좌파 정당과 보수 우파 정당 중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정치에 잘 반영해 줄 정당들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까 국민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해놓고 또 국민들을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정치에 잘 반영해 줄 정당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애매한 식으로 이제 상황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보수 정당, 진보 정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대체로 보수에 가까웠습니다. 극단적이냐, 온건 하냐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를 내세우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진보 정당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배출한 우리나라 정당들을 살펴보면 먼저 보수 정당으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유럽의 진보 정당에 견주면 보수 정당에 가깝습니다. 진보 정당으로는 정의당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식백과에서 다루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 뭐 찬성이냐 반대냐 또 뭐 내용 수정을 요구하냐 갖고 내용 수정을 이제 왜 내용 수정을 요구한가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유럽에서 생겨난 좌파와 우파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는 진보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세습 독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물론이고 평등을 중시 여겨야 할 진보가 자유와 평등과는 정반대인 북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들을 취하거나 북한 정권과 더 친하거나 두둔하고 대변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중 일부인 보수를 북한보다 더 적대시할 정도로 삐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라는 당연한 관계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권과 복지를 해치는 개인의 세습 독재로 일관 중인 북한을 최대 적대 행위 국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보의 자격을 지니려면 북한과의 관계 설정과 입장 정리가 명확해야 참다운 진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연락해 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식백과 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수정 문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본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자 또는 제휴처에 문의해 본 결과 요청 주신 내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영이 어려운 사유 및 세부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는 다양한 제공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제공처에 있어 네이버 지식백과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수정은 저작권자에게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해당 DB 일괄 업데이트 진행 시 제공처 북21 제공처로 전달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또 수정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지식인님이 보수와 진보 관계를 언급했던 새는 좌와 우 날개로 날아간다라는 말의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보수와 진보 관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첫째, 새는 날개 하나로는 날아가지 못하고 날개 하나가 없으면 곧 죽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든 다른 나라들이든 보수가 없더라도 진보가 없더라도 국가는 존재되고 운영됩니다. 둘째, 새는 좌우측 날개가 반드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고 서로 역작용할 경우는 곧바로 추락입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는 서로 보완작용만이 아니라 적개심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우입니다. 따라서 적대관계를 없애려거나 적극적으로 보완작용하려면 반드시 적대적인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식인들과 사회운동가들이 이를 제대로 책임지지도 역할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현대사 내내 혼란과 분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입니다. 고객님께서 수정하신 수정문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식백과 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현재 원본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자 또는 제휴처에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제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잘못된 건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정교재에서 잘못 가르치거나 지식백과에서 잘못 소개를 하면은 학생들이 착각하고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냉정한 관점이 아니라 보수를 무시하거나 진보에 편향되는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0, 40대, 20, 30대는 특히 이런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내가 준비한 보수 진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홀로 존재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바다와 육지가, 동쪽과 서쪽이, 남자와 여자가, 너와 내가, 정신과 육신이, 선과 악이, 정의와 불의가 모두 연결되어져 있으며 서로 돌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수도 영원한 보수일 수 없으며 진보 역시 영원한 진보일 수 없습니다. 이는 물건이 낡으면 버려지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이치이고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대체되는 이치이며 법도 사상도 이념도 학설도 영원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낡아서 고루해지면 버려지거나 새로워져야 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거나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수가 낡았음에도 기어코 자신을 고수하고 고집하면 꼴통보수로 전락되어서 저절로 도태되거나 강제로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독재의 후손과 후배격인 보수가 식상해지고 고루해지다가 결국 일부는 낡아 빠져서 버려져야 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새로워져야 하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진보 역시 오래되면 보수화되기 마련이고 반성과 변화를 외면하면 결국은 기득권화되거나 특권화되기 일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화되고 독재화되고 조국과 문재인처럼 아나무인이 되고 시진핑처럼 황제화되기도 하며 심하면 북한처럼 악질적인 우상화와 신격화와 세습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도 물론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보수의 잘못과 실패에 기생해서 성장했으며 그로 인해서 식상해지고 고루해지고 야가 빠지고 교활해졌으며 일부는 버려져야 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역시 일부는 새로워져야 하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반성과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질 보수와 진보는 개념 교체된 진보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반성과 변화를 외면한 채 식상해지고 고루해진 보수 중 일부와 비난 일변도의 진보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진보와 보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복잡다단했던 과거의 보수와 진보를 극복 승화하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며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 교체와 역할 교체를 위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진보에 대한 정의입니다. 진보란 우주와 지구와 대자연과 현상과 이치들을 포함하는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더 나은 가치와 미래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상호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진지한 과정과 성숙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세상과 인간이 더욱 좋아지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반성과 발전의 동력인 인류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냉철함, 진지함, 성숙함,
지향점, 동기부여, 열정, 도전, 개척 등을 자발적으로 끌어내는 올등한 인간의식, 곧 반성과 교훈과 원인 분석과 논의와 협력과 방안 마련과 승화와 포용과 용서와 희생과 실현과 책임과 보람 등과 함께 해가는 종합적, 긍정적, 유기적, 체계적, 우호적, 협력적인 인생 태도입니다. 이에 진보는 과거와 현재를 승화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서 교훈 삼아야 하고 더 나은 가치와 미래를 고민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해 가면서 과거와 현실을 껴안고 최종 결과에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합니다. 반대로 꼴통 진보란 세상과 인간에 부정적이거나 무궁무진한 세상과 인간을 단순한 이치들, 진리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 등에 붙들어 놓거나 이치들에 맞춰 놓고 해결하려고 하거나 진보적인 태도와 전혀 관계없이 전혀 다른 세상을 펼쳐 놓거나 기존 체제와 질서를 무시 부정하거나 갖가지 문제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과 책임도 없이 곧바로 잘못, 사건, 인물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려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야비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사람이 해당됩니다. 새로운 개념은 보수의 정의입니다. 보수란 과거의 입각에서 현재를 살아가거나 현재의 연장선에서 미래를 살아가려는 태도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인간의 본성인 본능, 천성, 감각, 감정, 관념 등에 의존해서 살아가거나 단순한 기억과 관계와 습성과 경험과 이념 등에 머무르거나 현실적인 생계와 비교와 경쟁과 소유와 부와 권력과 지위 등에 연연하고 안주하면 보수입니다. 여기서 과거와 현재란 한때의 성공, 지위, 명예, 인기, 관계, 경력, 경험, 환경, 배경, 사건, 사고, 잘잘못, 아픔, 인물, 관행, 관습, 문화, 방식, 이치, 학문 등에 입각하고 머무르고 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꼴통보수란 적극적인 변화와 더 나은 미래와 질적인 가치에 소홀한 채, 거부하고 예면한 채 기득권과 특권을 차지 유지하거나 현실에 만족 안주하려는 태도와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마치 변화를 모른 채 짐승처럼 한번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습성 그대로 살아가려는 태도와 사람이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교훈, 누적된 실패와 악순환과 부작용들에 대한 원인 분석, 포용과 승화와 용서라는 인간적인 휴머니즘, 적극적인 소통과 대안도 없이 세상과 인간과 현실에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대책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와 문화에서 철학적 인간적인 밑바탕이 결여된 때문이며 감히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를 들먹이기조차 부적합하고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상호 보완관계가 아니었으며 독재와 민주화의 연장선에서 비난과 시위와 투쟁과 대립과 분열과 혼란과 위기와 망국의 주범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간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흉보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안달했으며 심지어 불태워버릴 대상과 계멸 대상과 적폐 대상과 청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양쪽 모두 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극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적대적이었고 이런 상태에서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와 바람직한 사회문화는 불가능하며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 모두 적폐 대상과 청산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일명 진보 세력으로 불리는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나라 분위기와 국민 정서를 과거, 건국이나 일제시대나 적폐 등으로 몰아가는 꼴통 진보와 꼴통 보수에 동시에 해당되며 나라와 국민을 망치는 역적 세력이고 철부지와 망나니에 해당되는 쓰레기 양아치 김정은에게는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비굴한 하수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그럴듯한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우리 실체와 실상인 사회, 문화, 역사, 국민성, 인간관계, 관행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전제로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의 원인 분석과 모두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용서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현대사, 우리 역사를 망라해서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은 그 서양에서 최초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들을 만들어냈던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대한민국은 대통령들도 군인들도 재벌들도 정치인들도 언론인들도 지식인들도 전문가들도 성직자들도 노동자들도 시민단체들도 일반 국민들에게도 수많은 기회들이 제공되었었습니다. 근데 70년 내내 실패와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최초의 무와 무지의 상태에서 인류애와 순수함만으로 열정과 희생을 바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도출해내고 법과 제도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낸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주의고와 남녀노소를 떠나서 순수한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기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민주주의 시민들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5까지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6에서 10의 기능들을 수행해 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농경사회와 봉건사회에서 생각하고 관계하고 생활하고 살아왔던 범위가 0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이라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상부상조와 권선징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인류사에서 가장 월등한 사회적 시스템인 법과 제도 속에서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권과 복지라는 최고 수준의 혜택들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국민의 역할과 책임 또한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들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의식과 상호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연결관계의 형성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5 기능을 수행해 줘야 하고 가급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6에서 10의 기능들을 수행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심각한 이형과 이기들을 예방하고 대처해 갈 수 있으며 당연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첨예한 경쟁관계를 감당하면서 더 나은 미래로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훌륭한 인물들과 모델들과 교훈들을 발굴해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여기서 존중과 존경을 다루는 것은 욕심에 불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우리는 숨겨진 인물들과 참신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고비마다 결정적으로 기여해줬던 소수의 인물들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인재들을 찾아낼 수 없고 우리는 실패와 악순환의 수렁 속에서 망국이라는 참담한 대가를 또다시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겉옷만 민주주의를 거쳤을 뿐 사실은 봉건왕조의 연장선에서 독재로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외부와 차단됨으로써 봉건왕조 연장선에서 우상화와 신격화를 통해 세습 독재로 악화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부적합하고 위배되었던 독재가 몰락하면서 민주화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화 세력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세력이 등장했지만 또다시 참담하게 실패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다시 보수 세력을 지지해줬지만 이명박과 박근혜가 무능으로 일관한 채 참담하게 무너졌고 보수 세력과 지지층을 동시에 와해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보수와 진보의 실패와 몰락을 기회로 호시탐탐하던 정북 주사파 친중 세력이 득세했으며 이들은 쓰레기 양아치에 불과한 철부지 김정은 세습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스스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한계와 위기와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해줌과 동시에 총체적인 반성과 원인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안 마련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임을 암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간의 대한민국에는 어두웠던 역사와 문화와 민족성을 제대로 보완해줬던 보수가 없었으며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깨어나서 변화, 향상, 발전시켜줬던 진보 세력 역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대한민국의 첨다운 획기적인 전환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반성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한 가지 주제를 끼워 넣어서 사주팔자, 운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